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고감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고요. 오늘 옴니버스 형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뭐 주제도 다양하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으면서 공포에 떠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고감님. 네. 자, 고감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찾아와 주셔서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좀 옴니버스 네네. 형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가 오늘 얘기는 그 예전에 이사 오기 전에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를 정리를 해서 이사 올 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네. 그 동네에 대해서 들은 얘기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큰 지역만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큰 지역을 이제 강원도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원도강이 좀 나왔네. 특정이 가능한 곳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곳이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곶감이죠!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다른 귀족님들 이야기처럼 뭘 보고 뭐가 막 나타나고 무당 지인이나 누구나 하나쯤 계시다는 아는 스님에 의한 사이다 결말 이런 거랑 좀 결이 달라요. 오, 예. 그냥 이런 느낌이랑 이런 일들을 좀 경험을 했고 우리 가족들이 이제 어떤 현상을 경험을 해왔는지를 약간 말을 하면서 그 좀 괴랄한 느낌? 공유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듣는 동안 동네 친구의 루머 이야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불쾌한 집입니다. 우선 저희 가족 소개를 조금만 할게요. 저희가 4인 가족이고 4명이 조금씩 영적인 쪽을 보거나 느끼거나 이렇게 좀 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좀 감이 좋으시고 아빠가 좀 뭔가를 잘 보고 느끼시고 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많이 경험하시고 엄마가 이제 기가 제일 약하셔서 가위도 많이 눌리시고 촉도 좋으시고 그런 분이시고요. 동생이 가족 중에서 영가를 가장 잘 보는 친구예요. 자주 보거나 다른 귀족님들 이야기처럼 액티브하게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많이 보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가끔 가다가 예지몽을 한두 번 꾸거나 아니면은 손에 꼽히게 적긴 하지만 뭔가를 보거나 하는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넘어오면서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살다가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한창 엄마께서 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으실 때라 주택가에 있는 주택을 막 보러 다녔었거든요. 예. 이게 주택가가 몇 개가 없어서 한창 인터넷으로 매물을 찾고 하는데 마음에 드는 동네가 하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골라서 매물을 몇 가지 추렸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채를 추렸는데 길게 있는 주택가에 위아래로 이렇게 매물이 하나씩 있었던 거거든요. 문제는 물주이신 아빠가 집 2채를 둘 다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극혐. 그래서 아빠 말씀으로는 지금도 이제 말씀을 하시길 그 집이 처음 봤을 때 사진으로 봐도 되게 죽어있는 것 같고 생기가 하나도 없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는 저기서 숨도 쉬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엄마는 둘 다 보시더니 이 집은 아니야 하시면서 그 집 말고 한 집을 고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두 분이서 고민을 좀 하시고 하시다가 그러면은 실제로 그 집을 좀 보러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딱 잡아서 집을 가봤는데 부모님이 좀 더 아래쪽에 있는 집을 먼저 가셨어요. 가시고 집을 한번 둘러보시고 나왔는데 보통 집 보면은 수도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처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5분이 안 돼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랑 제가 집이 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윗집을 보러 가는 길에 엄마 아빠한테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속이 너무 안 좋으시다면서 저거 무조건 아니라고 저거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는 또 저 집도 싫고 저 윗집도 싫다 이렇게 궁시렁거리시면서 윗집을 보러 간 거예요. 위에 있던 집은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 봤을 때는 예쁘장했어요. 예쁘장하고 평수도 조금 더 크고 그래서 엄마도 되게 마음에 들어하시고 저희도 다 너무 이쁘다 무슨 정원도 있고 하네 여기 살면 너무 좋겠다 이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 집에서 한 10년 정도를 살다가 지금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온 상태인데
원래는 이 이야기를 말을 하고 이럴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말을 하면 좀 더 영가가 붙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하다가 돌비 라디오 제가 동생이랑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집 얘기를 하다가 이거 우리 얘기도 한번 귀족님들이랑 한번 나눠보자 해서 오늘 이야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 컨텐츠니까요. 예. 오늘 일단 이 집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아날로그 숫자 0 아시나요? 그 0처럼 주택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테두리에 약간 언덕, 뒷산 같은 그런 지형들이 둘러싸고 있고 가운데에 주택들이 이렇게 한 줄로 쭉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가 집 안까지 잘 안 들어가요. 집 구조 자체도 해를 받는 방향이 딱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항상 내부가 좀 어두웠거든요. 지금도 확실히 느끼지만 사람이 잘 살려면 빛이 잘 드는 곳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빛이 안 들어오면 참 그렇게 포근한 인상을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의 특징이 있었고요. 이 집은 특히 안방하고 2층 베란다에만 햇빛이 조금 들어오고 나머지는 약간 햇살이 비춰지듯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어두컴컴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먼저 다용도실 쪽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주방, 세탁실, 다용도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고요. 다용도실 끝쪽에 문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되게 좀 조그만 철문인데 이게 밖이랑 연결이 되는 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항상 잠궈두고 저희가 딱히 쓸 일이 없어서 열쇠도 아예 그냥 잃어버려서 없고 이런 정도였는데 어느 날 동생이랑 집에 둘이 있었어요. 네. 이 시기에 부모님이 일이 바쁘셔가지고 둘이 있는 시간이 되게 자주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동생이랑 나이 차이도 좀 있어서 제가 동생 케어를 많이 했었는데 이날 뭘 해먹어야겠다. 약간 좀 슬슬 뭘 먹자 해서 같이 피자를 만들어 먹기로 했어요. 예. 애들끼리 집을 안 태워 먹고 할 수 있는 가장 참신한 요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둘 다 신나게 만들고 토핑 더 뿌려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집이 진짜 되게 조용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쾅쾅쾅쾅 톡톡톡톡톡톡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주택 정문이 엄청 큰 철문이어서 그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혹시 그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괜찮아 일단 만들어볼까? 하면서 둘 다 이 악물고 빨리 만들자 이러는데 또 쾅쾅쾅쾅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진짜 이게 바람인가? 아니면 강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러면은 저기 중간문을 한번 열어보자 하고 그 철문이 있기 전에 중간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열어보고 한번 보자 하고 열어봤어요. 근데 그때 철문 쪽 다용도실 위쪽 창문에 테이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진짜 부는지 안 부는지 저걸로 확인을 해보자 하고 그 테이프를 보고 있었는데 또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톡톡톡톡톡톡 쾅쾅쾅쾅 하는데 테이프가 전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에서 소리가 막 나. 그러면 이건 밖에서 누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강도 들었다.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고 엄마한테 급하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우리가 지금 집에 있는데 철문에서 소리가 난다. 한 번만 확인을 해줘라. 저희가 주택을 살다 보니까 그 당시 CCTV를 설치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CCTV를 봐봐라. 그쪽 쪽문 CCTV를 봐봐. 거기 소리가 나니까 소리 날 때까지 기다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이랬는데 엄마가 일단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또 쾅쾅쾅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지금 났다고. 소리 지금 났다고. 봐달라고 이랬는데 엄마가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바람도 안 불고 아무도 없다고 거기에. 사람도 없고 고양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방금 분명히 들었다. 동생도 들었고 그러면 딱 10분만 더 들어봐 달라. 이거 10분 동안 만약에 소리 안 나면 진짜 바람이라 생각하고 우리도 가만히 있겠다. 그래서 엄마도 오케이 하시고 그래 한번 들어볼게 했는데 한 5분 조금 넘었을 때 다각다각다각다각 하는 그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이거 계속 발칵 소리 난다. 이거 한 번만 봐줘 했는데 엄마가 아니 무슨 소리가 안 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는 거야. 움직이지도 않아 하고 그냥 전화를 달칵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못하고 한 5분 얼어있다가 그 소리가 다시 나가지고 지금까지 한 8번이 났잖아요. 그 소리가 계속 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집 밖으로 도망쳐서 놀이터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뒤로도 한 2번인가 더 소리가 났었는데 그때는 부모님도 같이 들으셨어요. 그때도 무슨 강도다 뭐다 하면서 막 CCTV 확인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던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소파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전 집에서부터 가져온 거라서 몇 년 쓰기도 했고 뭐 딱히 문제가 있진 않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는 그 소파 위에 그림이 문제 같았거든요. 그림이 약간 좀 색이 바랜 듯한 느낌이고 검은색, 누런색, 아이보리색 이런 색 위주로 돼 있고 낮은 건물들이랑 검은 사람 형체가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그 그림 볼 때마다 뭔가 너무 소름이 끼치고 그래서 너무 싫었거든요. 아빠도 엄청 싫어하셨는데 유독 엄마가 그 그림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셔서 마트에서 급하게 사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소파나 주변 바닥에서 자게 되면 어김없이 꿈을 꾸는데 이게 매번 똑같아요. 오. 그 약간 하얀색 동그란 플랫폼 위에 예. 그 정신과에서 치료할 때 쓰는 구속 침대 같은 거에 제가 구속이 되어 있고 좀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는 형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제 꿈이 항상 3인칭이다 보니까 누가 저를 보고 있는 것도 느껴지고 눈을 떠서 쳐다보면 주변에 막 검은색 물이 넘실넘실 하고 있어서 아 이거는 다음엔 죽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침대가 수직으로 세워지면서 그 침대가 물에 들어가고 제가 그러면서 깨요. 그런 식으로 좀 덜컹 하면서 심장이 덜컹하는 그 느낌도 너무 싫고 오. 무엇보다 그 꿈을 꾸고 나면은 손발이 너무 수족냉증처럼 다 얼어버리고 추워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웬만해서는 그 소파에서 안 잤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꿈꾸는 게 단데 진짜 문제는 엄마랑 동생이에요. 동생도 거기서 자다가 한 번 되게 이상한 가위를 눌린 거예요. 예. 동생이 학교 다녀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머리를 쓰담쓰담 예쁘게 쓰다듬어주고 있길래 아 엄마구나 엄마가 왔다 하고 기분 좋아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그 손이 내려와서 뭘 콱 하고 졸랐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아 하고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었고 자기 목은 막 계속 쓰러리고 있고 이러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동생도 나중에 소파에 앉아있는 것도 싫어했대요. 제가 실제로도 소파에 동생이 있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엄마도 원래 가위를 잘 눌리시는 분인데 소파에서 잘 때는 거의 항상 눌리신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얘기를 해주셨던 게 엄마가 소파에서 주무시는데 꿈속에서 어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뜨문하게 보이더래요. 자세히는 아니고. 그래서 아 가위구나 생각하고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점점 선명하게 그 사람이 보이더니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머리를 완전 길게 늘어뜨리고 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쳐다보면서 엄마 머리를 이렇게 천천히 쓰다듬더래요. 무서우니까 그쪽으로 몸을 돌리지도 못하고 가위에서 깨지도 못하고 아 이거는 눈을 마주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고 우물쭈물하고 계시는데 동생이 와서 엄마 왜 이렇게 식은땀 흘려? 이러면서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똘순아 진짜 깨워줘서 너무 고맙다고 엄마 못 깨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후로 소파에서 가위를 몇 번 더 눌리시고 피곤해도 아무도 소파에서 안 자요. 아빠를 제외하고는 저희 셋은 한 번도 소파에서 다시 자본 적이 없거든요. 그 그림이 되게 섬찟하고 아빠도 되게 싫어하셨는데 이게 웃긴 게 가족들이 다 아니야 이건 내가 기가 약해서 그런 거야 아니야 이건 보양을 하면 될 거야 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지고 이사를 나가는 날까지 그 그림도 거기 걸려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에 이사 온 분들도 그 그림이 있는 상태로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심한 게 제 동생 방인데 여기가 햇빛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게 아늑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긴 하네. 딱 그 정도.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뭔가 방이 참 제 방이랑 구조가 똑같은데 불쾌하고 들어가기가 너무 싫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릴 때니까 동생이랑 서로 방에서 같이 자고 이랬었어요. 한 번은 동생 방에서 같이 자는데 침대 밑에서 이상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뭐야, 왜? 뭐지? 작은 소리인데 뭔지 식별도 안 되는 그런 소리. 이게 어디서 들어본 거는 같은데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꼭 칼 가는 소리 같더라고요. 칼 이렇게 숫돌에 슥슥 하는 그런 소리 같은데 동생 방 바로 밑이 주방이라서 칼 가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저녁 9시, 10시에 칼을 가나요? 이미 밥을 다 먹고 잘 올라왔는데. 예. 무섭기도 한데 이게 사람이면은 정말 사고잖아요. 안전한지 봐야 되니까 침대에서 팍 뛰쳐나와서 근처에 있던 청소기 윗대 하나를 들고 일단 침대 밑을 막 쑤셨어요.
막 쑤시고 충분히 쑤시고 나서 휴대폰 그 후레쉬를 켜고 밑에를 봤는데 너무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로 막 뭐하냐 완전 뻘짓하네 이러면서 웃다가 잤는데 그 소리도 거기서 한 두세 번을 더 들은 것 같아요. 또 어느 날은 제가 혼자 제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밤에 나왔어요. 화장실이 제 방하고 동생 방 사이에 있어서 화장실 갈 때 동생 방이 보여요. 그날 나와서 화장실 불을 딱 켰는데 동생 방이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이 열려 있는 그 공간 사이로 약간 사람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00m 밖에서 뒤구르기 하면서 봐도 이거는 성인 남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와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인상착의도 전혀 안 보이고 그냥 실루엣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그땐 저는 귀신보다 약간 사람이 더 무서웠던 시절이라 이게 또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가지고 막 계단 밑으로 뛰어가지고 안방으로 뛰쳐 들어갔는데 그때가 새벽 2시였거든요. 거의 2시쯤이었는데 부모님이랑 동생이 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보통 10시에 다 자는데 왜 2시에 일어나 있지? 그래서 저도 놀래서 뭐야 왜 일어나 있어?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셋이서 멍 때리고 있다가 와 이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셋이서 자다가 동시에 같은 꿈을 다 꾼 거예요. 예. 다용도실 쪽에서 끼익끼익 하는 그런 쇳소리가 막 나더니 갑자기 뭔가 검은 게 막 나와가지고 둥둥 떠다녀서 그거를 뭐지? 하고 그냥 그때는 무섭지도 않고 보고 있으셨대요. 예. 근데 그게 갑자기 안방 쪽으로 훅 하면서 천천히 날아오는 걸 보고 올라서 깼는데 같이 자던 가족들이 갑자기 동시에 다 일어나니까 서로 너도? 이렇게 한 거예요. 와.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제가 뛰어내려온 거예요. 뭐냐고. 그러니까 넷이서 와 이거 어떡하냐 이러다가 또 이제 얼버무리면서 합리화하고 우리가 기가 약해서 그렇다 하면서 또 넷이서 같이 잤어요. 또 다른 게 그 방에서 엄청 많은데 최근에 동생이랑 말하면서 알게 된 건데 서로 엄청 소름 끼쳐 했던 이거든요. 그때 어리니까 저녁에 부모님 몰래 올폰, 휴대폰으로 게임을 같이 하다가 자고 이랬었어요. 동생이 되게 어리니까 잠이 오는 거를 잘 못 참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다가 나 먼저 잔다 하고 잠들 때가 많았는데 저는 또 게임이 재밌고 하니까 좀 더 하고 자고 이랬거든요. 근데 가끔은 동생이 잔다고 돌아누웠다가도 언니 자? 언니 이러거나 아니면 나 잠 안 오는데 좀 더 할까?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게임하면서 귀찮으니까 아니 앉아 너 하고 싶으면 같이 하자 너 맘대로 해 이랬는데 그러면 또 조용히 있다가 자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 목마르다고 자기 1층 주방 내려가서 물 마시고 싶대요. 근데 얘가 겁이 진짜 많거든요. 얘가 화장실도 혼자 갔다가 제가 먼저 화장실에서 방으로 돌아오면 막 울면서 뛰쳐나오고 이랬던 시절이에요. 근데 자기가 혼자 내려가서 주방에 가서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좀 희한해서 너 혼자 갈 수 있어? 너 겁 되게 많잖아. 언니가 같이 가줄까? 그랬더니 자기 빨리 마시고 올 거라서 상관없대요. 괜찮대요. 안 와도 된대요. 그러면서 원래는 계단에 무조건 불을 켰어요. 이 집이 워낙 껌껌하다 보니까 밤에는 진짜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불을 항상 켜야 되는데 내려갈 때 불 켜지는 소리도 안 들리고 나무 계단이다 보니까 그냥 이 소리만 계속 들리고 그렇게 혼자 어두운 데를 내려가서 달그락 하더니 물 마시고 또 깨 하면서 또 계단 밟고 올라오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보기도 했는데 왜 불 안 켰어? 이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들킬까봐 안 켰어. 그러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최근에 동생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어렸을 때 그때는 내가 막 잠을 못 자가지고 너만 먼저 자고 내가 막 게임하고 있었던 거 생각나냐? 이랬더니 얼굴이 싹 굳더니 야, 난 너 어렸을 때부터 언니라고 잘 안 불렀어. 뭔 소리야? 내가 잔다고 해놓고 너를 왜 불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폰하고 있는데 너가 막 불러서 자냐고 물어봤잖아. 너 가끔은 나 폰하는 거 보면서 얘기도 했어. 기억 안 나? 이랬는데 동생이 하는 말이 야, 그 어두운 데서 폰하고 있으면 폰에서 불빛 나오는데 당연히 안 자고 있는 거 보이겠지. 근데 내가 굳이 너를 쳐다보면서 왜 안 자냐고 물어봐? 누구랑 얘기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 차가 좀 나도 약간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어가지고 동생이 저한테 언니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별명이나 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 같은데 제가 무서우니까 끝까지 우겼어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우겼는데도 동생이 야 나는 한 번도 너한테 그때 밤에 일어나서 너한테 말 걸거나 언니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10년 동안 누구랑 얘기를 한 걸까요? 뭐야, 예.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러쿵저러쿵 사소한 일들이 진짜 이런 거는 정말 약과였고, 예. 뭔가 정말 많았어요. 사소한 일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신기했던 게 꿈이에요. 아까도 3명이서 같은 꿈을 꿨다 이렇게 말을 해드렸는데, 제가 동생이랑 얘기하면서 제가 꿨던 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동생 방에서 자기만 하면 이 꿈을 계속 꿨는데, 꿈이 항상 2층에서 시작을 해요. 2층 거실이나 동생 방 입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게 부모님이 안 좋게 되셨다. 이거는 누가 침입을 했다, 집에. 그래서 동생을 지켜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동시에 누가 쿵쿵쿵쿵 하면서 계단을 올라오거나 아니면 검은 형체가 2층 베란다 입구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저는 빨리 동생 방으로 뛰어가고 문 잠그고 그다음에 동생을 데려가지고 탈출 경로가 항상 똑같은데 그 동생 방의 밖으로 여지는 큰 통창이 있어요. 예. 거기를 열고 맞은편 건물 통로에 비마금용으로 이렇게 파란 플라스틱 같이 해서 해놓은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 위로 뛰어내려서 그거 타고 바닥으로 가서 뛰어가다가 깨거든요. 디테일이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이게 항상 탈출 경로도 똑같고 같이 동생이랑 있는 것도 똑같고 항상 그렇게 검은 형체가 따라오는 것도 똑같고 와.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 동생한테 그래서 거기서 막 누가 계단으로 올라와 그러면 내가 하는데 갑자기 제 말을 딱 끊더니 내 방으로 왔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데 동생이 그리고 막 통창으로 탈출했지. 거기 파란 지붕 위로 떨어지고 이래서 내가 너한테 이 꿈 얘기 한 적 있어? 제가 기억할 때는 없었거든요.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 동생이 말하기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그 꿈 계속 꿨어. 와. 나도 매번 내 방에서 누가 막 쫓아와서 문 잠그고 거기로 탈출해서 도로로 뛰어가다가 깬다고. 가끔은 검은 차가 막 쫓아오고 이게 좀 달라지긴 하는데 나도 항상 그 꿈을 꿨다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디테일을 맞춰보니까 좀 같은 거랑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얘는 항상 자기 방에서 시작을 한대요. 누가 막 쫓아오니까 문을 항상 잠그는 게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동생 꿈엔 제가 없대요. 뭐 제가 해를 당했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혼자 탈출하는 것만 신경 쓸 때도 있는데 어쨌든 동생 꿈에서는 혼자래요. 대신 둘 다 탈출 경로가 똑같고 그리고 그 주택가 밑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거기서 끝나고 항상 거기서 하면서 딱 깬 그런 예.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계속 식물이 죽어나가고 집에서 키우는 동물마다 다 인연을 못 버티고 죽고 아이고. 뭐 아빠가 갑자기 엄청 쇠약해지셔서 아빠가 되게 약간 마초맨이시거든요. 남성미 뿜뿜 이러신 분인데 갑자기 엄청 쇠약해지셔서 몇 걸음 걷지도 못하시고 막 바닥에 주저앉으시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빠가 안 되겠다. 이거는 나 여기서 살면 안 될 것 같아. 산속에다 집을 짓고 거기서 6년을 사셨어요. 혼자 가신 지금도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네, 혼자서 6년을 사셨어요. 예. 지금도 말씀을 하시기를 아빠가 계속 거기서 살았으면은 자기 돌아가셨을 것 같다고. 아빠가 그 집 길을 누르고 계셔서 그나마 저희가 이제 이렇게 10년을 산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와.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동생이 뭘 많이 봤는데 계단에서 혼자 이제 어두운 데 앉아있다가 갑작스럽게 하얀색 얼굴이 막 튀어나온 걸 보고 혼자 막 소리 지르면서 경기 일으키면서 막 나오고 저희가 다 기억하거든요. 혼자서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나오더는 걸. 근데 들어보니까 거기서 뭔가 약간 그 볼땡 못땡 선생님 같은 그런 하얀 얼굴이 확 밀고 나와서 자기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랬다고 그런 얘기도 해주고 거실에서도 네, 거실에서도 겨울에 추우니까 다 같이 거실에 나와가지고 그때 벽난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불을 지피고 다 같이 거실에 모여서 바닥에서 따숩게 자고 막 그랬었어요. 가을이라 좀 일찍부터 나와서 자기 시작을 했었고 저도 그날이 언젠지 기억이 나는 게 그때가 좀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천둥 번개 막 치고 이랬던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누워있고 동생도 자려고 딱 누워있었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약간 좀 이거 가위 눌리겠다 하는 그런 느낌? 무시하고 눈 감고 자려고 누워야겠다 하고 있는데 귓가에 약간 하면서 그 입으로 숨 쉬는 소리 있잖아요. 예. 누가 꼭 귀에다 대고 귓속말하듯이 입으로 숨 쉬는 것 같더래요. 이제 입으로 숨 쉬는 소리가 분명한데
그 사람이면 따뜻한 입김이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예. 너무 무섭고 눈 뜨면 안 될 거 하니까 잠고 자는 척을 막 한 거예요. 근데 계속 하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더니 이제 속눈썹까지 파르르 떨리는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바람 같은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귀족님들이 궁금하시겠죠. 다른 사람일 수 있지 않겠냐. 옹기종기 모여서 자면 다른 사람 입김일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그 하 소리 들린 게 벽이에요. 그 동생이 가장 벽 쪽에 붙어서 자서 벽 쪽에 귀를 대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벽이 계단에서 그 하얀 얼굴을 봤다는 그 벽이에요. 와. 그런 일들이 계속 끊이지가 않고 그 동네에서도 되게 이상한 일을 많이 겪고 했었거든요. 아니 이게 몇 사람이었으면 입냄새가 네. 나야 돼, 입냄새가. 안 그쵸, 그래요? 아무리 양치를 해도 이게 좀 사람의 스멜이 나야 되는데 예. 입김 오고 바람 오고 그냥 소리만 하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무서웠겠죠. 저는 몰랐겠지만. 근데 이런 아니 어떻게 일들이- 여기서 10년을 네. 사셨지?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가족도 참 그래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냥 계속 합리화를 한 거죠. 이건 너가 기가 약해서 그래. 아 이건 내가 헛것을 봤어. 이러면서 1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저희가 계속 그 동네나 이런 데서 이런 일들을 계속 겪다가 너무 좀 찹찹하고 하니까 아유 뭐 좀 그런 일이 있네요 하면서 동네 어르신들이랑 친해지고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특히 또 그 동네에서도 일이 있었거든요. 이 집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뭔가 영적인 걸 제 눈으로 본 게 거의 한손가락에 꼽히는데 그 집을 올라오는 오르막길 오른쪽에 놀이터가 있고 그쪽에 가로등이 하나 덩그러니 세워져 있어요. 예. 그때 이제 사촌 언니랑 동생이랑 올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약간 냉장고에 들어갔다 해야 되나? 찜질방 아이스방? 예. 그런 느낌처럼 손발이 막 이렇게 차가워지면서 목 뒤로 갑자기 땀이 막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런 느낌이 막 나면서 왠지 보고 싶어서 가로등 위쪽을 이렇게 흘끗 봤는데 그 머리카락이 엄청 긴 여자가 가로등 위에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와 이거 미쳤다. 이게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냐면 이게 가로등이 보통 사람 2명 이상의 높이잖아요. 그 위에 앉아 있는데 머리카락이 거의 바닥에서 한 30cm 정도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긴 거예요. 예. 이게 사람이든 아니든 일단 저거 가로등 위에 올라가 있다? 아 이거 정상은 아니다 해서 괜히 티는 내면 안 될 것 같고 나 배고프다. 나 끙아 마렵다. 이러면서 나 진짜 지릴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빨리 걸으라고 재촉해서 집에 왔거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이제 동네 어르신들한테 그냥 뭐 이런저런 일이 있네요. 그냥 뭐 사는 게 힘드네요. 막 이랬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하나 둘씩 얘기를 해주세요. 예. 일단 이 동네에 무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여자를 본 놀이터 위쪽에 언덕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놀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 둥그렇게 돼 있는데 뭐 언덕도 막 엄청 가파른 게 아니라서 애기들도 충분히 놀다가 갈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는 구조인데 그 언덕에 무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서우니까 뻔한 대낮에 있다고 하니까 저도 확실히 봐야 될 것 같아서 가봤는데 봉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그랗게 진짜 묘가 한 3개가 이렇게 뚝뚝뚝 있더라고요. 예. 왜 거기다 지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무서웠었고 그 동네 전체적으로도 그 주택가 곳곳에 산이 있잖아요. 네. 그 산 곳곳에 20개가 넘게 이렇게 묘가 있는 공동묘지 터라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집에 원래 살던 주인 아주머님도 여기 사시면서 동네 사람들이 좀 쉬쉬했지만 계속 몸이 아프셔가지고 구급차 왔다 갔다 하고 병원살이 하시고 막 그러셨대요. 네. 근데 이게 원인 불명이라 왜 아픈지도 모르고 어디서 뭘 걸리신 건지도 모르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 이야기 해주신 똘순 아주머님께 그분 어디가 아팠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상하게 자꾸 막 아끼던 동생인데 그냥 아팠어 이러면서 그냥 얼버무리시면서 집에 들어가시고 그랬대요. 예. 이제 몇 년 지나고 또 나중에 더 친해지고 나서 그 아주머님께 집주인 아주머니 소식 다시 들어보니까 사실 그 동생이 막 되게 아프고 병원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네 집 이사 오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죽었어. 이렇게 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오, 예. 우리는 근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잘 사시겠거니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쉬쉬하신 거예요.
아, 그리고 엄마가 집 구할 당시에 이 집 안 돼. 막 속 너무 안 좋아 했던 그 집 기억나시나요? 그 집도 초반에는 동네 전체적으로 쉬쉬했는데 결국에 또 동네 아저씨께서 친해지셔가지고 맥주 한잔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집에서 강도 사람을 해하는 사건 이게 나가지고 아이고, 예. 거기 집주인 아주머니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고 아저씨도 꽤 많이 해를 당하셔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집을 싹 청소한 다음에 그대로 부동산에 내놓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부모님이 이거 싸하다. 그래서 그제야 바로 집 정리해서 내놓으시고 저희는 6개월 만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은 네네. 드려야 되는 게 네네.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니 그런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놓고 나가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람들은. 아, 그쵸. 근데 안 나가고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 이게 그래요? 좀 웃긴데 저희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 사실 다행이다. 저희가 이 집에서 기도 많이 눌리는 것 같았고 뭘 많이 봤고 예. 약간 좀 소파 쪽에도 기운이 이상했다. 근데 또 괜찮으시면 냉장고랑 소파랑 다 드릴 테니까 괜찮으시면 들어오셔라고 말씀드렸는데 쿨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 저희 너무 좋죠. 그럼 계약할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난 분명히 얘기했어. 저는 경고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고 선택은 본인이 하셨고 쿨하게 그냥 긍정의 마인드로 네, 저희는 눌러버릴 수도 있는 숨기고, 분이긴 하겠다. 네, 이런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저희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괜찮다고 냉장고 소파 오케이 콜 이러셔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사를 왔는데도 뭐 그 집이랑 뭔가가 남아있는 건지 자꾸 뭐를 보고 하는 게 최근에 또 좀 있어가지고 물건은 그대로 갔을 네. 거 아니에요. 물건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쇼파고 전부 다 샀어요. 사람이 갔잖아요.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붙어온 건가요? 아니죠. 그건 누군지 모르죠. 방송 끝나고 소금을 뿌리러 가야 되겠군요. 아니 일단은 봐봐요. 우리 귀족님들이 여기 많이 모여서 네네.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그렇게 고지했으면 누가 들어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귀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직까지. 돈이 제일 무섭죠. 그냥 싸면 되는 거야. 무슨 귀신은 귀신이야. 이러면서 들어가요. 대부분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그쵸, 맞습니다. 돈이 더 무서운 세상이니까. 근데 일단 곶감님께서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게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아이고. 굉장한 몰입감을 가지고 계시네 이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본인이 사실 나 말 좀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타입이시긴 하죠? 당연히.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지만 너무 이제 재밌게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상상이 잘 돼요. 왜냐면 이야기에서 상상이 잘 되면 저희가 사파 표현이 잘 나와요. 네. 왜냐면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시니까. 근데 아까 도움이 되었군요. 머리 긴 귀신 있잖아요. 전봇대만큼 길이 귀신. 네. 끔찍하죠. 딱 그거 듣자마자 생각이 든 게 그 귀신은요 계속 기다려요. 하염없이. 근데 그 가로등 아래 지나가면서 그 머리카락 통과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따라갈 거예요. 그게 누가 봤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 술을 먹고 저도 모르게 그 집에 다시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그때 그 동네에 사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가로등이 이유 없이 계속 꺼진대요. 그냥 전기공사랑 상관없이 그냥 뭔가 계속 꺼지고 이래서 그냥 저거는 좀 문제가 있는 가로등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곶감님께서 오늘 푸신 이야기는 전체 다 푸신 게 아니라는 걸 전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여러 번 찾아와 주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이고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버님 이야기도 많을 거잖아요. 아직 안 하셨는데. 조르고 있습니다. 아버님 이야기도 또 많이 들려주시고 앞으로도 곶감님의 이야기 경청해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이 집은요, 여러분들, 나만 겪었으면 그냥 나한테 무서운 집으로 기억이 되고 끝날 텐데, 가족 모두가 동시에 이런 일을 겪으면 그건 부정을 못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불쾌한 집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원래 이야기 자체가 불쾌할수록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그 이사 가셨던 그분은 아무 일 없이 그 터를 누르고 잘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호랑곰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네, 오늘 호랑곰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호랑곰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 집에 방금 도착해가지고. 천만다행이네. 저 진짜 늦을까봐 엄청 놀랐어요. 깜짝아. 진짜 천만다행이네요. 아이고, 그래도 늦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네. 네. 자, 일단은 호랑곰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될까요? 제 친구 얘기인데, 항상 제가 얘기할 때 제 친구가 무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친구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게리십니다. 호랑곰이에요. 오늘은 친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의 할머니께서 무당이세요. 네. 근데 이제 친구가 돌비님을 맨 처음에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친구 할머니가 나는 강신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잘 뭔지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돌비님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해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강신무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이전에 올리셨던 강신무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보고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할머니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그 할머니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사실 조금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건 다음에 만약에 친구가 얘기해주면 그때 얘기를 하려고 하고 네. 오늘은 돌비가 살아왔던 얘기를 조금 요약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돌비가 어렸을 때도 엄청 많은 걸 봤대요. 그냥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딜 가나 그런 연가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위 눌리고 하는 것들은 많이 겪어보진 못했는데 네. 이제 사실 제가 약간 귀신을 보는 친구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가장 무서웠던 귀신이 뭐야?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봤던 그 영가가 좀 제일 소름 끼치고 이상하게 생겼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약간 조금 사람같이 보는 영가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이했었다 하는 그런 사연인데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친구가 미취학 아동이었다고 했으니까 한 6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당시 이제 친구 집 구조는 그냥 안방이랑 돌비 방이 마주보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방에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으면 머리 쪽에는 창문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 대각선 아래쪽에 방문이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침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냥 침대 헤드가 있긴 한데 매트리스만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기서 혼자서 이렇게 자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돌비가 그냥 보통 아기들은 막 자주 뒤척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조금 잘 하긴 했었대요. 그 나이 때도. 근데 이제 이렇게 누워서 자면은 평범하게 대자로 이렇게 누워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항상 침대 헤드 쪽에 머리가 이렇게 꺾여서 깨곤 했대요. 근데 뭔가 이제 그쪽으로 나를 잡아당기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다고 했었는데 이 느낌이 들어도 돌비는 그냥 중간에 깨진 않고 항상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깼대요. 근데 그게 자주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시점부터 계속 한 2주 정도 그렇게 했었는데 돌비가 그때마다 자면서 꿈을 꿨었는데 처음에 꿈꾼 걸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하늘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게 제3자의 눈으로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는
그런 꿈을 꿨다고 했는데 이 꿈이 첫날에는 하늘에서 누가 떨어지는 거를 중간 장면부터 보기 시작한 거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꾸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게 하늘이 아니라 어떤 건물에서 떨어지는 거로 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이 건물이 우리 아파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돌빈의 아파트 구조가 복도식 아파트인데 디귿자 모양으로 생겼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돌빈의 집에서 그 창문을 바라보면 반대편에 어떤 다른 봉이 보이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항상 그쪽 방향으로 목이 꺾여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돌빈은 이게 좀 떨어지는 꿈? 이런 게 되게 무섭고 왜냐면 이게 내가 떨어지는 꿈, 이런 꿈이면 좀 키 크는 꿈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도 뭐 떨어지는 꿈은 뭐 키 크는 꿈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내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비가 이게 왜 이런 꿈을 꿀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 나날이 가면서 이 사람이 키가 이 정도 되니까 고등학생이겠구나. 이 정도면 우리 사촌 오빠 누구랑 나이가 같겠다 했는데 교복이 보이고 네. 이런 것들이 점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꿨을 때 시점이 겨울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동네가 약간 남쪽에 가깝기 때문에 눈이 잘 안 와요. 근데 눈이 잘 안 오는데 그날 눈이 왔대요. 네.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자고 했는데 보통 그렇게 해도 아프다 이런 느낌은 없었다고 했는데 그날은 새벽에 목이 너무 끊어질 듯 아파서 깬 거예요. 돌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왜 내가 이것 때문에 깼지? 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위가 눌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 시점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했는데 돌비가 목이 꺾여 있는데 오른쪽 시야로 보면은 문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따로 자기 때문에 안방문도 열려있고 돌비네 문도 열려있고 했는데 이게 봐도 부모님한테 목이 너무 아프다라고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울었대요. 근데 우는데 보통 문이 열려있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런 거 되게 잘 듣잖아요. 근데 아무리 불러도 엄마 아빠를 계속 부르는데 엄마 아빠는 답이 없는 거예요. 돌비는 이제 이 상황이 너무 무서우니까 계속 울었대요. 계속 울다가 갑자기 이제 조금 어둠이 익숙해지니까 그 시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그때는 겨울이다 보니까 해가 뜨거나 이런 건 아닌데 밖에 그래도 어느 정도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이는 시야에 좀 해괴망측한 그런 형상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복이 입고 있는 걸 알겠어요. 근데 목 위로는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 얼굴은 바닥에 공처럼 굴러서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고 예. 그리고 다리가 있어야 되는 위치에 손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기괴한 형상을 한 어떤 영가가 자기한테 걸어오더래요. 근데 다리로 걸어오는 게 아니라 한쪽은 다리고 한쪽은 팔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오는데 이게 걸어온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기어온다는 그런 형상에 가까운 그래서 이 영가가 무섭다라기보다는 희한하네 라고 생각을 했대요. 돌비는. 그래서 이제 그 영가를 계속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이분이 어느 층에서 떨어진 사람이겠구나가 이제 머리로 갑자기 그 소리가 울리더래요. 네. 나 어디서 죽었는데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영가가 말하는 게 하나씩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왼쪽 머리 쪽으로는 아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파 이렇게 엄청 빠르게. 예. 그리고 계속 반복하고 오른쪽으로는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왜 내가 이렇게 됐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오른쪽으로 들리는 그 말이 뭐였냐면 수능을 쳤는데 망했다. 근데 나는 항상 이런 환경에서 너무 억압돼서 뭐 이런 어려운 단어 쓰면서 내가 너무 힘들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와중에 계속 머리도 너무 아프고 목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엄청 온몸이 아프더래요. 그 사람이 된 거 마냥. 그래서 이 사람의 고통이 내한테 느껴지는 거구나 라는 그 느낌을 딱 받았을 때부터 돌비는 조금 멘붕이 왔대요. 왜냐면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은 계속 같은 말을 아파 반복을 하면서 오른쪽으로는 자꾸 자기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머리도 깨지겠고 목도 아프고 뭐 온몸이 다 아프니까 돌비가 살면서 느껴봤던 고통 중에 그게 제일 강한 고통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생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 이 얘기를 들어줘야지 이게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그래서 그러면 천천히 말해달라. 네. 오빠 천천히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영가가 엄청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냐면 하면서 설명을 계속 하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으니까 계속 여러 목소리로 말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못 알아듣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왜냐면 돌비는 그때 당시 6살이었으니까 이게 멀티도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청 멘붕이 왔던 와중에 갑자기 처음에는 전화가 울렸어요. 전화 소리가 엄청 크게 울리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 전화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도 부모님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전화 소리도 들리고 이 영가가 계속 나한테 말을 하는데 돌비는 계속 이게 멘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가 갑자기 그러고 한 30분? 1시간? 이런 시간이 계속 지나는 동안 계속 머리는 깨지겠고 이 영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이게 반복이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는데 현관문이 쾅쾅쾅 하면서 이제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돌비가 갑자기 몸이 움직여지고 그 영가는 사라졌대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목이 아프고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래서 돌비가 그대로 일어나서 방문을 나갔는데 갑자기 안방에 있던 부모님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부모님도 가위에 눌려서 못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비는 현관문에서 두드린 게 누군지 너무 궁금하니까 밖에 문 두드린 거 누구야? 라고 얘기했는데 돌비네 엄마가 할머니일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 할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비네 할머니가 아까 전화를 했다고 했던 게 돌비네 할머니였어요. 왜냐면 자다가 중간에 깼는데 내 손이 어떡해?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 뛰어와가지고 돌비네 집으로부터 할머니 집이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당시에 차가 없으셔가지고 그냥 냅다 뛰어오신 거예요. 손녀가 너무 걱정되니까. 그러고 나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데리고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날부터 돌비가 한 3일 정도 유치원을 안 갔대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항상 맞벌이셔가지고 일을 하러 갔었는데 엄마가 출근을 안 하고 나랑 놀아주니까 돌비 입장에선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서 가위 눌렸던 사실을 좀 잊은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그렇게 놀다가 돌비네 어머니 아버지가 출근을 하시면 돌비는 보통 유치원을 갔다가 할머니 댁에 있으면 엄마나 아빠나 먼저 마치는 사람이 할머니 댁에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유치원 끝나고 그 유치원 차가 할머니 집에서 내려준 거죠. 근데 내려주다가 할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할머니한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대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하면서 지금은 몰라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넘겼대요. 그러다가 저랑 돌비랑 맨 처음에 만났던 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돌비가 맨 처음에 저를 딱 봤을 때 저는 되게 좀 신기한 사람이었대요. 돌비가 혹시 김태림님 과거 사진 중에서 머리 엄청 덥수룩하게 해서 눈 가리고 있는 사진 아세요? 그 사진처럼 하고 다녔었거든요. 네. 엄청 말랐고 하얗고 그런 모습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키는 작긴 한데 그 친구가 엄청 왜소한 그런 체형에다가 사실 그 사진 보면은 되게 사람이 음침해 보이잖아요. 머리가 눈을 거의 다 가리고 있으니까. 근데 돌비가 항상 그런 머리를 유지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로 돌아다니니까 안 그래도 약간 귀신 보는 애다 뭐 이런 소문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그런 행색으로 하고 다니니까 더 친구가 없었던 거고 사실 맨 처음에 돌비님이 친구분은 왜 사연 신청 안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혹시 카톡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엄청 약간 말을 단답식으로만 대답을 하거든요. 사연이 있으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A는 B고 B는 C고 C는 D야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자기가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를 딱 처음에 봤을 때 어떤 할머니가 눈을 이렇게 가려주고 있었대요. 그래서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학교에서 어떤 애를 봤는데 뒤에서 어떤 할머니가 눈을 가려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내 할머님이 그거 그냥 조상신이 눈 가려주고 있는 것 같다고. 왜냐면 저는 귀치는 맞긴 하지만 보지는 못한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계속 눈을 가려줘서
못 볼 걸 못 보게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랑 점점 친해지고 저도 돌비 할머님을 뵙고 이렇게 하다가 그 가위 눌리는 사건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봤던 귀신들 중에 뭐가 제일 무서워? 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할머니가 얘기해 주셨던 게 뭐냐면, 네. 그 당시에 수능 비관으로 어떤 고등학생 한 명이 자살을 했는데, 사실 그 고등학생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수능을 잘 쳐야지 갈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약간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계속 공부도 애매하게 하는데 돈도 집에서 없으니까 약간 그분이 그런 가정 환경과 그런 것들에 대한 압박을 좀 많이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떨어졌는데 돌비는 그 전부터 계속 그 기운을 느껴서 목이 꺾여 있는 상태로 자곤 했었고, 그러면서 그때 느껴졌던 그 통증들이 그분이 사실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 심장마비 같은 게 먼저 와서, 저희 심장마비부터 해가지고 한 5분 정도는 골든타임이라 하잖아요. 심장마비가 오고 그 밑에 떨어졌을 때 고통들이 다 느껴진대요. 근데 그 고통들이 그분이 떨어졌을 때 나무에 걸리면서 목이 베었대요. 그래서 돌비가 목이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던 거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 다음날 부모님이 출근을 하실 때 그 광경을 본 거예요. 할머니가 안 그래도 보내지 말라고 했지만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는 아기는 유치원에 보내지 말자라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끼리 얘기를 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됐던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되니까 저희는 이제 좀 충격을 받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하면서 지나갔고, 그렇게 해서 사실 끝이라서 이게 조금 돌비가 봤을 때 그 장면이 무서웠던 거지, 네. 이거는 사실 저한테는 와닿는 사건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일 뭐 없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돌비가 얘기해 준 건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반은 알고 반은 몰랐던 사건이었어가지고 그때 중학교 올라갔는데 그 다음 얘기예요. 근데 돌비가 저희 동네에 와서 놀다가 이제 집에 가는 일이 좀 있었는데, 사실 돌비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할머니랑 어머님이랑 그리고 돌비랑 이렇게 셋이서 살았었는데, 아버지가 저희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저랑 알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어머니는 계속 일을 다니시니까 같이 있는 시간은 적었고 거의 할머니랑 있잖아요. 근데 돌비 할머니가 항상 학교를 갈 때마다 이런저런 조언들을 막 해줬었대요. 예. 뭐 오늘은 차 조심해라, 오늘은 뭐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돌비도 느껴지긴 하지만 아직 어린애니까 할머니가 엄청 챙겨주셨던 거예요. 근데 돌비가 그날 학교 갈 때 친구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사실 반 친구는 친구로 생각을 하지 않는 돌비의 인간관계에서 친구를 조심해라는 저랑 A라는 그냥 다른 친구밖에 없었어가지고 걔네를 조심할 게 뭐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학교에 간 거죠.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학교에서 반 친구들이 아마 2학기 기말고사 끝났을 때쯤이니까 학년 올라가기 전 되면 되게 좀 싱숭생숭하고 엄청 애들이 놀잡한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반 애들이 거기서 분신사바 같은 걸 하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낮에 뭐 그런 걸 해도 이런 게 통하나 하면 사실 사람도 엄청 많고 하니까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분신사바를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는 그때 수업이 끝나고 저랑 돌비는 항상 같이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집에 오거나 이렇게 반복을 했었었는데, 네. 그때 저희 동네에 사실 약간 흉가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도깨비터라고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저희 집을 올라가는 길에 그 흉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흉가 쪽으로 가는 길이 저희 집으로 가는 길 중에서 제일 약간 지름길 같은 길인데, 저는 이제 할머니한테 좀 무서운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 길로 안 가고 항상 삥 둘러서 집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터가 도깨비 터이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네. 근처에 대나무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중1 정도 되면은 사실 막 약간 인터넷도 하고 하니까 대나무 근처에는 뭐 귀신이 많다 뭐 이런 것들을 종종 듣곤 했었어가지고 네. 저는 그 길을 항상 피해 다녔었는데,
근데 거기서 항상 똑같은 얘기가 들리는 게 뭐냐면 낮에 보면은 혹시 그 약간 음식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기다랗게 생겼는데 여기저기로 옷 걸 수 있는 그런 옷걸이 아세요? 알죠? 네, 그런 게 세워져 있는데 낮에 보면 그건데 밤 되면 그게 약간 도깨비 장승처럼 엄청 화난 사람, 오. 엄청 화나 보이는 그런 형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흉가는 이제 사람들이 좀 다 피해 다니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는 사실 그 길이 좀 골목길이긴 한데 어둡거나 그렇지 않은데 그 앞에만 지나가면 되게 음침하다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잘 안 다니긴 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낮에 분신사발을 해서 안 되니까 그 흉가에 가서 분신사발을 하자라는 약속을 잡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돌비는 친구라고 하면은 할머니들은 사실 약간 반 친구들도 다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친구들이 그런 흉가에서 귀신을 제대로 보려면 귀신을 보는 애를 불러야지 귀신을 볼 수 있다. 왜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비한테 제가 없는 사이에 너 혹시 오늘 저녁에 흉가 갈 건데 너도 올래?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돌비는 내가 왜?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친구들 시간 되면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날 원래 돌비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자고 가기로 했었던 날이었었는데 근데 저희 집에서 잘 때 조건이 저희 아버지가 약간 멀리 일을 하러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옛날로 치면 그런 화물차 운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며칠 동안 그 지역에 갔다가 돌아오시곤 했었는데 여자들끼리 있으니까 돌비가 와서 종종 자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돌비는 집에 다시 가겠다 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그 친구들이 그 앞에서 있는 거를 이제 잡힌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 돌비는 그 흉가를 지나가도 그냥 뭐 아무렇지 않으니까 항상 그 지름길을 통해서 본인 집으로 돌아가곤 했었는데 그 앞에서 잡혀가지고 그날 그 친구들이 그 안에서 분신사바랑 강령술 비슷한 뭐 숨바꼭질 이런 것도 한다고 했었고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돌비한테 좀 이따가라고 했었는데 그날 할머니도 집에 안 계시고 엄마도 출장 가셔서 없었어가지고 돌비는 심심하니까 그 사이에 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데 사실 돌비한테는 그때 계속 그 도깨비가 보였대요. 그 사람들이 항상 화난 모습으로 보는 그 귀신이 도깨비였거든요. 그래서 그 도깨비가 계속 애들이 와가지고 북적북적 하니까 그게 되게 흥미롭다는 듯이 그 도깨비가 계속 그걸 보고 있었대요. 걔네들이 네.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돌비는 그게 보이지만 그게 보인다고 티를 내면 안 되니까 그냥 그 사이에 있었었고 근데 그 친구들이 약간 좀 지금 말하면 약간 일진무리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돌비가 사실 거기에 계속 있었던 이유는 괴롭힘 당하지 않으려면 그냥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서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돌비는 초등학교 때부터 귀신 본다는 애로 엄청 유명했으니까 이 안에 귀신이 있냐고 물어봐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당시 어떤 애가 신기하다 하면서 그 흉가에서 이것저것 만지던 애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찾고 있는 저기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엄청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도깨비가 엄청 웃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집에 가는 게 어때? 라고 먼저 물어봤는데 너는 그냥 옆에 서 있으면 안 되냐? 왜냐면 귀신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예스올도 이렇게 해도 걔네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왜냐면 친구들끼리 힘줘서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네가 옆에 서 있기만 해달라 라고 했던 거예요. 알겠다 하고 그 물건을 이것저것 만지던 친구를 A라고 할게요. 그 A라는 친구가 평소에도 엄청 활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먼저 주도해서 분신사발을 하자 하고 이제 그 친구들이 4명이었고 돌비 이렇게 5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약간 대청마루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대청마루에 그 친구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그 분신사발을 하는데 근데 그때 그 도깨비 뒤에서 어떤 여자 연가가 오더래요. 근데 뭐 분신사박 일본어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여기 분신사박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그 친구가 뭐 이제 계속 여기 있습니까? 오셨습니까? 뭐 이런 걸 질문했는데 예스로 그 여자가 그 위에 손을 겹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제 돌비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걔네들도 막 난리 나고 왔대 이러면서 돌비야 맞아? 이렇게 했는데 돌비가 맞다. 어떤 여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이 더 엄청 난리 났고
막 이렇게 하는 와중에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돌비는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 여자 연가가 되게 A라는 친구 등 뒤에서 얘 재밌네? 와, 얘 봐라? 얘 뭐야? 이러면서 엄청 관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돌비는 얘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해서 그 A라는 친구가 돌비 집 근처에 살았대요. 그래서 돌비가 계속 A한테 넌 가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나한테 붙었어? 너무 좋다. 혼자 너무 심심한데 너무 좋다 하니까 그 귀신이 그 A 귀에 대고 나도 좋아 이걸 엄청 빠르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비만 그게 보이고 환장을 하겠으니까 그냥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걔네들이 우리 숨바꼭질을 하려고 인형 챙겨왔다고 했는데 그 인형이 되게 약간 실사처럼 약간 사람 모양처럼 생긴 그런 인형을 가져왔는데 미리 배를 좀 갈라온 거예요. 근데 그 인형이 약간 가죽 같은 걸로 돼 있었는데 그 빨간 실도 챙겨오고 아무튼 걔네들끼리 이제 강령술을 하려고 준비를 한 거죠. 근데 그 숨바꼭질을 할 때 돌비가 껴있으면 돌비가 자기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서 그 숨바꼭질을 한다고 얘기를 할 때 난 진짜 갈 거다 하고 이제 걔네 대답을 안 듣고 뛰쳐나왔대요. 근데 돌비는 계속 그 뒤에서 그 연가랑 도깨비랑 보는 그 광경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그대로 뛰어서 보통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진짜 거의 3분, 4분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집 전화로 할머니한테 전화가 오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할머니는 이제 집에 왔냐,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집에 먼저 전화를 했는데 집에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집에 계속 전화를 하는데 얘가 전화를 계속 안 받으니까 계속 하고 계셨던 거죠. 집에 도착했다고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할머니가 너 대체 어디 있었냐고 엄청 화를 내시더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시간이 뭐 10시 이렇게 됐었는데 중학생한테 그 시간이 늦다면 늦고 빠르다면 빠른 시간인데 그때는 지금이 아니잖아요. 스마트폰, 핸드폰이 없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그런 게 잘 없던 시기니까 네. 돌비한테 엄청 혼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디 있다 왔냐고 물어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했는데 다행히 너 따라온 애는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넌 자고, 왜냐면 돌비네 할머니 집은 어디보단 안전하니까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내가 친구 조심하라 했는데 그 친구 누군지 알겠지라고 돌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돌비는 당연히 알죠. A 거 무조건 아니까 알겠다 하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A는 학교를 오지 못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돌비가 알게 된 소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던 사건은 딱 이전까지, 지금까지만 제가 알고 있던 거고 그 이후 돌비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 여자 연가가 계속 등에 엎여 있었거든요. 네. 엎여 있는 상태로 그 A라는 친구가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어떤 선배랑 만나고 있었는데 그 선배가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A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근데 본인은 헬멧을 쓰고 있었고 그 A한테는 헬멧을 주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해서 가다가 그냥 음주운전해서 오는 차에 그대로 마주친 거죠. 그러면서 그 오토바이는 날아갔는데 헬멧을 쓴 사람은 머리나 이런 것들을 안 다치잖아요. 근데 그 A가 얼굴이 완전 다 갈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A 같은 경우는 입원을 했는데 한 2주 정도 학교를 못 왔었어요. 저는 그냥 사실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A가 뭐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친구도 아니고 잘 몰랐었는데 그때 당시에 혼수 상태여서 학교를 못 오는 상태였고 A는 2주 있다 깨어났는데 얼굴은 엄청 예쁘장했던 얼굴인데 완전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왜냐면 코가 반이 날아갔었거든요. 코뼈가 완전 으스러지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산 게 다행인 정도였거든요. 엄청 심각한 상황이었어서 어느 정도였냐면 A가 재활이랑 이런 걸 한다고 유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3학년일 때 그 친구는 2학년으로 해서 다시 학교를 다니고 이런 상황이 있을 정도로 재활 기간도 길었고 얼굴도 완전 뭉개진 상황이었고 야. 원래 본판이 엄청 이쁜 친구였는데 코 재건하고 이런 거 한다고 엄청 약간 지금 얘기하면 약간 강남미인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살고 근데 그 A가 누워있을 때 돌비가 계속 꿈을 꿨었는데 그 네. 여자 귀신이 그때 당시에는 형태가 좀 온전하지 않은? 왜냐면 그냥 뿌옇게 어떤 여자가 엎여있네? 그래서 이 엎여있는데 그 머리카락이 A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 그래서 고개를 좀 숙이고 있듯이 이제 A한테 엎여있었는데 얼굴을 이렇게 들어진 상태로 보니까 얼굴이 그 A가 당한 것처럼 좀 뭉개져 있었나 봐요. 네.
코는 없고 눈은 엄청 뻥 뚫려 있고 그리고 입이 한쪽이 엄청 찢어져 있었대요. 저희 빨간 마스크 하면 생각나는 그런 사진인데 거기서 이제 약간 한쪽만 그렇게 찢어진. 근데 A가 그렇게 똑같이 다쳤었대요. 코 뭉개지고 이렇게. 근데 그 A가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위에 포개듯이 위로 엎드려 있는 그런 꿈을 계속 꿨대요. 근데 그러고 A가 학교에 나왔을 때 돌비가 그때 당시에 A를 찾아가가지고 괜찮냐 했는데 그때는 그 연관은 안 보였었는데 그 당시에 A 부모님은 애가 누워있으니까 약간 점집도 다니고 뭐 네.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엄청 빌었었나 봐요. 근데 무당들이 다 돌아가라 했대요. 엄청 한 많은 애가 누워있으니까 그 위에 포개듯이 누워있으니까 이게 안 거칠 것 같다. 얘가 못 깨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왜냐면 사실 친구가 막 이것저것 만지고 다니고 했었는데 그 영가가 그 집에 원래 살던 사람이 이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은 거였는데 근데 그 터가 도깨비 터여서 이 도깨비는 약간 장난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가가 되게 잘 되게 해줬다가 엄청 망하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수렁에 빠뜨려서 죽였던 그 영가의 물건들을 계속 만졌던 거예요, A가. 그래서 A는 그 영가가 약간 이때까지 남아있었던 한을 계속 모든 걸 자기가 다 이게 똑같이 돌려받았던 거죠. 왜냐면 A가 딱 들어왔을 때부터 엄청 조롱하듯이 얘기하면서 이거 뭐야? 이런 걸 누가 입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A라는 친구는 지금은 사실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살아는 있는데 요새 친구들은 SNS에 약간 좋은 거 행복한 거 엄청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냥 계정만 존재하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자랑하듯이 올리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는 되게 사실 예전이라 해봤자 뭐 중학교 1학년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잘 사는 분이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A는 사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럭저럭 그냥 부모님 돈 받아가면서 그럭저럭 사는 친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하는 일이 손만 대면은 다 망한대요. 그래서 계속 그 도깨비한테 놀아나는 건지 아무튼 그 친구는 학교를 가면은 무조건 엄청 열심히 해도 학점을 되게 못 받는다든지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그냥저냥 인생을 살고 있대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와,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듣지만 귀신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대부분은 잘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겪어보신 분들은 이게 진짜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 친구분 호랑곰님의 이야기에서 이제 여러 번 등장은 하셨지만 정말 또 별의별 삶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또 겪으셨고. 맞습니다. 호랑곰님도 오늘 이렇게 지금 급하게 도착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주시는데도 호흡 관리까지 쫙 해주시면서 또 시들무의 호흡을 쓰셨네. 진짜로. 너무 부끄러운데요. 갑자기 얼굴 엄청 빨개졌어요. 아닙니다. 시들무의 호흡을 또 이렇게 잘 써주셔서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천천히 있는 이야기 잘 들려주세요. 좋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숨이 차오르고 그럴 때는 이제 시들무의 호흡 제1형 쓰시면 됩니다. 네, 레츠가. 시들무의 호흡 제1형 레츠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못하시는 분들은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호랑곰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굉장히 한 분의 그 이야기 중에서도 또 섬뜩한 이야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이란 존재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는 걸 우리가 언제나 당당하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